화성 연쇄살인의 진짜 범인 이춘재의 충격적인 진실. 무려 15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30여 건의 성범죄로 온 국민을 경악해 한 이춘재. 이춘재는 영화살인의 추억의 주인공인 박해일 씨의 실제 모티브 모델입니다.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입니다. 이춘재의 성격. 이춘재는 군대 복무 전에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1983년 육군에 입대한 그는 전차 조종수가 되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를 몰며 자신이 이끄는 전차가 전장을 선도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낀 이춘재는 그를 전차 정비와 검열에 휴가조차 반납할 만큼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군을 제대한 후 그는 일상에서 그 열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 후 군대에 느낀 희열을 잘못된 방식으로 성적 욕구불만 풀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점차 잔혹하고 가학적 사이코패스형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춘재는 1986년 9월 15일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살인을 시작으로 총 10건을 연달아 살인을 했습니다. 1차 사건 9월 15일 새벽 6시 아침 일찍 채소 팔러 나가는 할머니 72세 실종. 그 후 19일 오후 2시경 목초밭에서 목장 주인에 의해 발견된다. 시신은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X자 형태로 교차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성폭행은 없었으며 사인은 교살끈으로 목을 조름이었다. 경찰은 할머니가 버스가 다니는 큰 길까지 걸어가다가 범인의 눈에 띄어 목초밭으로 끌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2차 사건 10월 20일 어머니의 소개로 맞선을 보고 26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두 끼를 걸어가다가 실종. 그 후 10월 23일 오후 2시경 농수로의 콘크리트수로 안에서 시신 발견. 피해자는 발견 당시 알몸이었고 가슴과 등에 수차례의 자상칼로 찌른 상처 흔적이 있었다. 목에는 스타킹이 감겨 있었고 사인은 엑살손으로 목을 조름로 밝혀졌다. 옷가지들은 농수로 2개 버려져 있었고 강간당한 흔적과 정액이 확인되어 조사했으나 혈액형 분석에는 실패했다. 당시는 DNA 분석 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팩, 담배꽁초, 모발을 분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 결과 B형이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이춘재는 O형으로 애꿎은 B형들을 조사하여 실패하였다. 3차 사건 12월 12일 부부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한 후 여성 25세 먼저 귀가하다가 그대로 실종. 4개월 후인 1987년 4월 23일 논두렁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장소는 집에서 불과 50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입에는 스타킹과 거들로 재갈이 물려 있었으며 피 묻은 속옷이 얼굴에 씌워져 있었다. 시신은 부검하기 힘들 정도인 상태였으나 소지품 중에서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이 발견되어 신분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논바닥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재갈을 물린 후 성폭행했고 이후 스타킹으로 교살한 후 시신을 둑 밑에 모래더미 아래에 은닉한 것으로 보았다. 4차 사건 12월 14일 3차 사건 후 이틀 만에 벌어진 살인사건. 맞선을 잘 본 후 22세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실종. 일주일 후인 12월 21일 오후 12시 둑에서 들깨단으로 덮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 피해자는 양손이 블라우스로 뒤로 묶여 있었으며 겉들은 머리에 씌워져 있었고 블라우스를 벗기고 다시 겉옷을 입힌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스타킹으로 목을 졸려 살해당했으며 하체에서 우산으로 난행난폭하고 문란한 행동을 한 성폭행 흔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비가 왔고 사망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 혈액형 판독에는 실패했다. B형의 혈액형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혈액형도 B형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5차 사건 87년 1월 10일 취직을 위해 18세 이력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 다음날 아침 볏짚을 옮기던 논주인이 볏단 속에서 시신을 발견. 피해자는 양손이 속옷으로 묶여 있었고 다른 사건과는 달리 옷이 모두 입혀져 있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목도리로 교살끈으로 목조름당했으며 성폭행 흔적이 나왔다. 정액이 검출되긴 했으나 혈액과 섞여 있어 혈액형 판별이 어려웠고 대신 천조각과 음모 등에서 나온 혈액형은 모두 B형으로 나왔다. 이 사건을 포함해 4차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사본부가 있는 태안지서 당시 화성에서 반경 2km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은 이때부터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수사 방법 한계로 실패했다. 6차 사건 5월 2일 폭우가 내려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29세 실종. 일주일 후인 5월 9일 하교하던 아이들에게 발견. 장소는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이었고 시신은 상체가 벗겨지고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블라우스와 속옷이 감겨 있었다. 조사 결과 성폭행 흔적이 있었으며 사인은 교살끈으로 목조름이었다. 현장에서 족적이 나왔고 추리닝 상의에서 발견된 정액을 조사한 결과 A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남편이 A형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한다. 7차 사건 88년 9월 7일 장남이 운영하던 수원 시내의 분식집에서 일 도와주고 퇴근하다가 54세 실종. 다음 날인 9월 8일 아침 9시 30분쯤에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 풀숲에서 피가 흥건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 피해자는 양손이 블라우스로 묶여 있었고
입은 양말과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린 상태였으며 치마를 벗겼다가 도로 입힌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폭행 흔적이 있었으며 사인은 블라우스 끈으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초승달 모양으로 잘려있는 복숭아 7조각이 발견되었으며 4차 사건에 이어 또다시 우산으로 하체를 난행난폭하고 문란한 행동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이춘재가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논밭에 족적을 남겼고 족적을 따라 조사하여 몽타주를 배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용의자의 새끼손가락에 봉숭아물이 들어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는데 사실은 이춘재가 자신의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인 것이 아니라 변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이춘재 새끼손가락에 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8차 사건 88년 9월 16일 이 사건은 특진이 걸렸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윤성열라는 사람이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31년 후 진범이 드러나 억울한 사람이었음이 밝혀졌고 진범 이춘재의 자백과 다시 수사한 결과에 의해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피해자 14세는 전날 가족들과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오전 6시 5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온 뒤 사망한 딸을 발견. 피해자의 목에는 강하게 압박당한 자국이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으나 옷은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집에 침입한 다음 창호지를 찢은 뒤 문고리를 따서 방에 들어왔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다시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두고는 도주한 것으로 보았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깔고 자던 요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가 채취되었는데 경찰은 이 채모에서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경찰은 수리공들을 조사했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22세 윤성애의 채모라고 보고 체포했다. 하지만 이전의 범행과는 수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경찰은 모방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당시 윤 씨를 검거한 공로로 수사팀 5명이 1계급 특진하였다. 훗날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진 후 이 특진은 모조리 취소되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았다고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닌 것이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고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던 이근한이 투입됐다는 것 자체로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화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린 사람이 자살하는 사례가 3번이나 나왔고 한 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할 정도였다. 그리고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폭발하였다. 9차 사건 90년 11월 15일 학교에서 청소당번을 하고 조금 늦게 하교하다가 14세 실종. 다음 날인 11월 16일 아침 9시경 발견. 피해자는 교복으로 덮여 있었으며 양손과 양발이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고 속옷으로 재갈이 물려 있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필통에 있던 문구용 칼로 가슴을 20여 회가량 난행한 후 스타킹과 블라우스로 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안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이었던 수저, 포크, 볼펜 등이 나왔다. 거기다 피해자의 위장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잡채가 발견되었는데 이 말은 피해자가 잡채를 먹은 지 2시간 내에 살해됐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날 점심 도시락으로 잡채를 싸왔지만 점심에 먹은 것은 진작 소화됐어야 했고 저녁에는 바로 하교하기 때문에 먹을 만한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의 도시락에서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전에 잡채를 먹이거나 혹은 억지로 먹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10차 사건 91년 4월 3일 큰딸의 집에 갔다가 6시 반경 집으로 돌아오는 69세 길에 실종.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하의가 벗겨지고 검은 스타킹이 목에 감겨있는 상태였으며 음부에는 양말이 삽입되어 있었다.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재갈도 없고 손을 결박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 역시 교살이 아닌 질식사였기 때문에 모방범죄로 의심받기도 했다. 이렇게 화성에서만 10건의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는 나중에 자백을 통해 추가로 5건의 성폭행 및 살인이 있었다고 자백했다. 이춘재는 처음에 용의자 특정 이후 이어진 8차 조사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2019년 10월 1일 처음으로 범행 내용을 자백했다. 초기 발표는 모방범죄인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외에도 5건의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자백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8차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그럼에도 경찰이 임의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자백했다고 발표한 것에는 윤석열을 고문 후 허위 자백시켜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건의 추가 범죄는 1987년 12월 24일 수원시 화서동에서 김모 양씨8 성폭행 및 살인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김모 양구이 성폭행 및 살인 1991년 1월 26일 청주시 가경동 택지조선공사 현장에서 박모 양씨7 성폭행 및 살인 1991년 3월 7일 청주시 남주동의 한 새방에서 가정주부 김모씨 29 성폭행 및 살인 1992년 6월 24일 청주시 복대동에서 가정주부 이모씨 28 성폭행 및 살인
1994년 1월 13일 청주시 복대동에서 이춘재 처제 이모씨 19 성폭행 및 살인 마지막 처제의 살인 사건으로 이춘재 자택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발견되어 구속되었으며 이후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용의자로 몰린 수많은 애꿎은 피해자들의 발생. 이춘재를 잡기 위해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사람은 무려 41명에 달했다. 용의자로 지목돼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까지 따지면 21,280명일 정도다. 명모 군당시 16세 1988년 1월 12일 수원 화서역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엿새 뒤인 1월 18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쓰러져 뇌사에 빠져 사망. 당시 형사들은 구타는 없었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중요 증거품인 시계를 찾으러 갔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다 울퉁불퉁 얼어붙은 땅에 발을 헛디뎌 굴러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명군의 폐에 물이 차 있고 엉덩이와 발바닥에 피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밝혀 가혹한 구타와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박모 씨 당시 29세 화성 2차와 7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고 경찰서 소속 목사 앞에서 자백한 내용이 녹화돼 그대로 방송 등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박 씨의 변론을 맡았을 때 뭔가 이상했다고 바로 느꼈다고 한다. 화성 사건의 범행 수법과 일시, 장소는 또렷하게 자백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접견 도중 박 씨는 그에게 위압적인 경찰의 태도에 겁이 나 거짓 자백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경찰은 박 씨를 일주일 동안 붙잡아 놓고 화성 사건의 사진첩을 반복해 보여주며 범행 현장 등의 정황들을 외우게 한 뒤 거짓 자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김모 씨 당시 41세 4차 1986년 12월, 5차 1987년 1월 10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김 씨는 1995년 김칠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란 명예를 벗지 못하고 고문, 후유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다가 1997년 스스로 생을 내려놓고 말았다. 당시 경찰이 미국에 사는 한 심령술사의 제보만 믿고 화성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해버려진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 씨의 가족은 이후에도 김 씨가 화성 사건 범인이다, 진범인 것을 숨기려고 아내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헛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김모 씨를 범인으로 몰고 간 심령술사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또 루머를 퍼뜨리며 가족까지 괴롭힌 것이다. 가족들은 명예훼손으로 민사형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해당 심령술사는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실제 형은 집행할 수 없었다. 윤동일 군 당시 19세 1990년 9차 사건에서 용의자로 몰린다. 행실이 바른 청년이었지만 가족이 실종으로 알 정도로 갑작스레 연행돼 닷새 만에 물증도 없이 10사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로 둔갑하게 된다. 윤 군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27번의 진술서를 쓰며 허위로 자백하지만 현장 검증 때 가족의 설득으로 돌연 형사가 무서워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현장 검증을 거부했으며 DNA 검사 결과 극적으로 진범이 아님이 밝혀진다.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이때 윤 씨를 즉각 석방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 화성 경찰은 윤 씨를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건으로 올가매는 길을 선택했다. 9차 살인사건 발생 일주일 전 성추행당한 정모양 사건의 범인으로 윤 씨를 올가맨 것이다. 윤 씨는 다시 시작된 폭행과 고문 위협에 못 이겨 정량을 강제추행한 뒤 도망쳤노라고 허위 자백한 뒤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그 내용을 털어놓고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인 접견 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조작해 작성한 뒤 법정에 제출했다. 그뿐이 아니다. 피해자가 윤동일 씨를 대면한 뒤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진술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해 억지로 정량의 지문을 찍게 해서 마치 피해자가 추행범을 윤 씨라고 지목한 것처럼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개월 만에 풀려났다. 풀려난 뒤에도 서슬 퍼런 권위주의 독재 시절 경찰의 고문 폭행과 사건 조작 등 비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 억울함을 풀지 못했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중 결국 1997년 암으로 요절하였다. 7년간의 투병의 치료비로 온 가족이 재산을 탕진했고 결국 경제적으로 2번 다시 재기하지 못했다. 박모 씨 당시 49세 9차 사건 피해자 김양이 살던 마을 인근에 거주하던 언어장애인. 사망한 당일인 1990년 11월 15일 최초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됐다. 언어장애인인 그는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하며 며칠 동안 고초를 겪다가 국가수 혈흔 감정이 나오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모군 당시 17세 90년 11월 17일 서울 구로공단에서 과도를 호주머니에 넣고 돌아다니던 중 경찰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화성의 살자 유치장에 구금됐다. 수사본부에서는 청바지 안에서 여자 머리카락, 한 가닥과 솔잎 등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군을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아붙였다. 강상규 씨 당시 19세 90년 11월 20일 경찰에 연행돼 9차 사건 범인으로 추궁당했다. 경찰은 강 씨에게 잠 안 재우기 고문을 하면서 피해자를 왜 죽였느냐? 내가 죽인 걸 본 사람이 많다.
순순히 불어라라고 추궁했다. 강 씨가 부인하자 경찰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내리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차 모 씨 당시 38세 태안읍 가구공장 노동자로 11월 27일에는 수사본부에 연행돼 자백, 강요당했다. 혹독한 고초를 당한 뒤 경찰에서 풀려난 차 씨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경찰에 고발했다. 라고 말하며 맨발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같은 해 12월 18일 병점역 근처 철길에서 서울행 새마을호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박 모 씨 당시 33세 태안읍 공장 노동자로 90년 12월 16일 수사본부에 연행돼 이틀 동안 폭행과 잠 안 재우기 고문에 시달리며 9차 사건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경찰은 너는 여중생 살인범이다. 거짓말 탐지기로 내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두 눈을 테이프로 감은 뒤 젊은 여성을 동원해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지적하게 한 뒤 자백을 강요하고 음모를 채취했다. 김아무개 군 18, 당시 고3 태안읍 거주자. 12월 11일 태안지사로 연행된 김군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머리, 등, 손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어머니의 항의로 풀려난 뒤 병원 치료를 받으라며 경찰에서 찾아와 3만 원을 주고 갔다. 어머니는 아들이 당한 고문 흔적을 사진으로 찍고 경기도 경찰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경기도 경찰은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군을 연행한 화성경찰서 김아무개 경위, 유아무개 경사 유아무개 경장을 불러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지만 경기도 경찰은 조사 경찰관들이 김군의 뺨을 서너 대 때린 것뿐이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축소했다. 김 모 씨 당시 41세 1993년 8월 3일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동수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화성경찰서 수사본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몰리자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씨 당시 22세 최대의 피해자. 수사 단계에서 풀려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윤 씨는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줄곧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오다가 2008년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는데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하자 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경찰도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기정사실이고 재심을 맡은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공판도 하기 전에 미리 잘못된 재판에 대해 사과했다. 재심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입증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문을 한 경찰과 감정서를 조작한 국과수 등을 탈탈 털었고 결국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후 법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열 55씨에게 국가가 18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렇듯 이춘재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이슈로 만들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